한때 그들은 행복한 부부였다. 아내가 처음 그를 만난 건 대학 시절의 한 강의실이었다. 그는 밝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그에게 이끌려 둘은 사랑에 빠졌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늘 그녀를 웃게 만들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야심찬 계획을 속삭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열정과 책임감에 반했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다. 결혼 후 그들은 화려한 신혼기를 보내며 즐거운 나날을 만끽했다. 남편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곳이 점차 성장해 갈수록 그녀는 남편과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두 사람은 함께 꿈꾸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희미해졌다. 특히 가게가 서너 개로 늘어나고 남편이 사업에 몰두하면서 일은 조금씩 삐걱거렸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아졌다. 사업이 커질수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주된 논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점점 그녀와 가정에서 남편을 빼앗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보내는 저녁 식사는 줄어들었고 주말조차 남편은 가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다. 아이가 커가며 첫 단어를 말하거나 뛰어다니는 모습 등을 남편은 놓치기 일쑤였다. 그런 날이면 아내는 분노와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리도 가끔은 함께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날도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모두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담긴 지금은 언제까지인지 기약이 없었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자신이 가정의 전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다.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여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낮엔 소홀히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 허겁지겁 시간을 보내고 밤엔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잠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이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결정을 내렸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입 밖으로 말을 꺼낸 날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엔 농담으로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항상 일 때문에 바빠서 가정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무엇이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머리 한편에서는 정말 자신이 그녀와 아이에게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또 한편으론 참아달라 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난 너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 미래에 제가 없잖아요. 당신은 이미 우리를 떠나 산다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 대화는 그들이 사랑했던 시절의 기억을 끝내 무너뜨렸다. 결국 그들은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 이혼 절차 동안도 남편은 그녀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려 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게 하나를 양도하며 시작할 기회를 줬고 그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날의 이별 대화에서 그렇게 말하며 눈길을 피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나아갔다.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남편에게 받은 가게 하나는 상거리의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 모두 비교적 손님이 많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가게였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가장 안정된 가게를 넘겨준 것이다. 처음 가게를 인수한 날 그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새로운 출발이라는 나름의 기대감도 있었다. 그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이었으니까. 적어도 남편의 그림자 없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신감도 있었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사장님인가요? 가게의 오래된 직원들이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그들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삶의 활력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가게 운영이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로맨틱하지도 않았고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 같았다. 출근 시간은 아침 7시였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혼자 나와 장부를 살펴야 했다. 전날 들어온 매출과 재료비를 정산하는 데만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직원들이 오기 전까지는 재료를 점검하고 거래처에 질 좋은 재료를 구해달라고 연락을 돌려야 했다. 작업대 위엔 쌓여있는 끊임없는 일거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는 고깃값이 조금 오른답니다. 거래처 매니저의 한마디에도 그녀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절대적으로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원재료비 상승은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 이런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홀 관리와 주방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일도 지옥 같았다. 종업원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했지만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했다. 음식이 늦게 나간다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종업원을 보며 그녀는 직접 테이블에 뛰어가 사과를 해야 했다. 이 와중에 주방에서는 새로운 요리사가 반찬 몇 가지를 태웠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문이 누락되는 일도 벌어졌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엔 한동안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탈진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가게 운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겹게 느껴졌다. 가게 일에 매달리면서 그녀는 아이와의 시간을 점차 잃었다. 이전에 남편에게 느꼈던 원망 어린 감정이 이번엔 아이에게서 자신을 향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나랑 왜 놀아주지 않아요? 그 순간 그녀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나는 왜 점점 이 길로 빠져드는 걸까? 아이를 재우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가게를 시작할 때 느꼈던 자신감과 기대감은 어디로 갔을까? 가게를 운영하며 독립적인 삶을 꿈꿨던 자신이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졌을까?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도맡으며 힘들다고 생각했던 나날들, 남편이 새벽까지 일하며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의 혼란스러운 삶 대신 조금 더 안정된 가정을 지켰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새벽까지 일하며 혼자 감당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책임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그녀는 날카롭게 깨달아갔다. 처음엔 분명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혼 후 첫 몇 달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서 가게를 책임지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버티게 했다. 내가 잘해내면 된다. 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고 이제 내 삶은 오롯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처음 며칠은 바쁜 가게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응원하며 지냈다. 다시 세우는 새로운 삶은 그녀의 도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직원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도와주었다. 남편과 수년간 같이 일하며 그들이 쌓아온 노하우는 그녀의 부족한 경험을 메우는데 크나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점점 느껴갔다. 자신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단순히 책임 만지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진실을. 바쁜 하루가 이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업무의 세부 사항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님들의 컴플레인을 처리하면서 감정을 다독이고 직원 간의 갈등도 나서서 조율해야 했다. 홀과 주방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녀의 시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매출 장부를 검토하고 원가를 조정하거나 다음 주 재료를 미리 주문하는 것까지 해야 했다. 이 가격의 재료를 쓰면 순이익이 너무 낮아요.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셔야겠어요, 사장님. 거래처로부터 온 견적 메일을 확인하며 그녀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고기값이 오르고 야채 가격도 불안정해졌다. 거기에 운영비와 직원급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가게마저 관리에 소홀하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압박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끝이 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고민해야 했다. 매출의 숫자 하나하나가, 재료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도 이랬을까?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한때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새벽까지 일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가정에 소홀했던 시간들에 화가 나 외치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다. 가게 운영의 복잡함과 무게는 결코 혼자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가게 일에 매달릴수록 그녀는 점점 집에서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잃었다. 누군가를 돌보고 그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다. 어느 날 밤 겨우 퇴근에 들어온 그녀는 아이의 방 앞에 멈춰 섰다. 책을 보고 있던 아이가 그녀를 보고 말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왔네? 아이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바쁘잖아, 미안해.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대답이 과거 남편이 했던 말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늘 그렇게 말했었다. 미안해.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아이를 재운 뒤 그녀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가슴에 묘한 허전함과 후회가 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찾아왔다. 육아와 가사로 지쳤던 과거의 그녀는 남편의 노고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이 외면했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지키고자 한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가슴에 맺힌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며 그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내가 그를 몰아세웠던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었어. 다시 만약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녀는 달랐을까? 진심 어린 대화를 했을까? 또는 현실의 무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가정을 남겼는지도 몰랐다. 그저 지금의 자신에게 던져지는 건 매일 묻는 질문뿐이었다. 내가 과연 이 삶을 꿈꿨던 걸까? 아침 7시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알람 소리를 끄고 서둘러 일어났다.
가게에 도착하기 전부터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랐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직원의 적응을 도와야 했고 점심 장사 전에 거래처와의 통화도 해야 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음식 재료에 불만을 품은 손님의 컴플레인이 들어왔기에 그 부분도 따로 확인해야 했다. 오늘은 꼭 알 수 없는 실수를 줄여야 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집중해야지.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직원은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한 실수를 반복했고 주방에서는 일부 재료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급업체에 항의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홀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한 테이블에서는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며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 테이블 반찬이 하나 빠졌어요. 사장님, 여기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무겁게 내려앉는 단어들이 그녀를 조여왔다.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종업원들을 독려하면서도 스스로는 점점 지쳐만 갔다. 저녁이 되었을 때 겨우 하루의 일이 끝난 것 같았다. 가게 문을 닫고 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정리되던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 삶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을까?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아지게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쳐만 가는 거지? 그녀는 처음 이혼을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늘 자신의 일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일에 몰두했고 가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책임졌던 무게를, 그가 버텨냈던 하루하루를 지금의 그녀가 고스란히 겪고 있었다. 그날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혼 후 가게 일을 핑계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가 퇴근하면 아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대화는 핸드폰 메시지나 아침 인사로 대신했다. 내가 뭐가 달라졌지? 그땐 남편이 소홀하다고 비난했는데 지금 나는? 그녀는 자신이 점점 과거의 남편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든 일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시 한번 상상해봤다. 만약 그때 남편을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더라면, 만약 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이뤄가려고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랐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며 밤이 깊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가게 운영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더 지쳤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과 고민 속에서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끊임없는 불안과 고독뿐이었다. 가게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돌아보고 싶었던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을 찾기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대신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눈빛이 어딘지 서글퍼 보였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겠다며 결심했던 이혼 전의 외침들은 이제 그녀 스스로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약속이 되었다. 어느 날 늦은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엔 한 여자와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밝은 햇살이 드리운 공원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울컥함에 휩싸였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 다시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어쩌면 아이는 아직도 부모가 함께했던 시절을 꿈꾸는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 시절을 간절히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이 선택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이혼 당시에는 자신의 희생이 크다고 남편이 가정을 외면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쏟아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이 감당했던 삶의 무게를 스스로 경험하고 나니 그를 향했던 감정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그와 좀 더 진솔하게 대화했더라면, 서로의 처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이해를 구했던 만큼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기 전에 주어진 현실을 함께 극복하려고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다음 날 그녀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익숙하게 들렸다. 무슨 일이야? 그는 평소처럼 간결하게 물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제야 알 것 같아서.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걸 내가 몰라줘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짧은 정적 끝에 남편은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비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후회를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그의 마음에 닿길 바라고 있었다. 그날 침대에 누운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결정들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젠 그 무게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그가 쌓아왔던 노력에 진정으로 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가게에서 집에서 그녀는 이제 조금 더 남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 시선 속에서 복잡했던 현실이 조금씩 명료해졌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그녀를 성장하게 만들었지만 그 성장에는 소중했던 것들을 잃으며 얻은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되도록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때로는 무거운 후회 속에서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며 그녀는 다시금 일어섰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들로. 이 이야기는 그런 후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책임을 가장 크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타인의 고통과 책임을 간과하곤 하지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때로는 그들의 아픔에 눈을 감고 서운했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의 후회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지나간 선택과 결과들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서운한 만큼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렸는가? 나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사랑하고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후회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후회로부터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된 상황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듯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독자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잊고 지낸 관계에게, 혹은 지나간 결정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지금 후회 없이 용기와 이해로 함께하고 있나요? 어제의 후회가 오늘의 배움이 되고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